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P 연구실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석사과정 남웅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세미나로 준비한 논문은 3D 어노말리 디텍션 관련 연구인데요. 해당 논문의 이름은 멀티모델 인더스트리얼 어노말리 디텍션 바이 크로스 모달 피처 매핑이라는 논문으로 2024 12PR에 억셉되었으며 현재까지 16회 인용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버뷰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3D 어노말리 디텍션이라는 태스크를 다루고 있는 연구이며 정상 피처를 바탕으로 피처를 리컨스트럭션하는 딥 피처 리컨스트럭션 기반 3D-AD 방식을 제안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2D 피처로 3D 피처를 예측하고 반대로 3D 피처로 2D 피처를 예측하는 크로스 모달 피처 매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퍼런스 속도를 높이고자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에서 샬로우 레이어만을 활용하는 레이어 프루닝 전략 또한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미지 어노말리 디텍션 태스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어노말리 디텍션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장표를 구성하였는데요.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지 어노말리 디텍션은 정상과 비정상 샘플을 구별하는 태스크이며 일반적으로는 비정상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로만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정상 데이터의 특징을 보다 잘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때 학습한 정상 피처와는 다른 피처를 가지게 될 경우 비정상으로 판별하게 됩니다. 측정하게 되는 매트릭으로는 대표적으로 이미지 레벨 그리고 픽셀 레벨의 어노말리를 판별하게 되며 AUPRO 등의 매트릭 또한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매트릭에 해당합니다. 네, 다음은 3D 어노말리 디텍션이라는 태스크에 대해서도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인더스트리얼 어노말리 디텍션, 즉 2D 어노말리 디텍션과 다르게 3D 어노말리 디텍션이란 3차원 데이터에서 비정상적인 패턴, 개체 또는 구조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태스크를 지칭합니다. 2022년 엠비텍사에서 엠비텍 3D 어노말리 디텍션 데이터셋을 공개한 다음에 관련 연구들이 다소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엠비텍 3D-AD 데이터셋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RGB 데이터, 즉 2D 모달리티 말고도 3D 모달리티와 함께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3D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방법론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겠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뎁스맵 같은 경우 쉽게 얘기하면 깊이 정보를 담고 있는 2D 쉐입의 이미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픽셀에 대해 측정하는 카메라와 픽셀 사이 간의 거리를 어사인하는 방식으로 요 세 번째 포인트 클라우드가 요 3차원을 갖게 되는데 이 3차원이 각각 x, y, z 값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이 z 값이 곧 뎁스맵을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복셀 그리드 방식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복셀 그리드 같은 경우는 3D 오브젝트를 V by V by V 형태의 그리드의 점유율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클라우드는 복셀 그리드랑 상당히 유사한데 복셀 그리드는 이제 3D 오브젝트를 정육면체 형태인 그리드로 표현하였더라면 포인트 클라우드에서는 그리드가 아닌 점의 형태로 표현한다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는 3D 오브젝트를 3D 공간 내의 점들의 집합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엠비텍 3D-AD 데이터셋이 3D 모달리티를 세 번째 포인트 클라우드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3D 어노말리 디텍션이라는 태스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RGB 말고도 3D 모달리티를 활용을 해서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의 근거로는 모든 이상치 이미지가 RGB 이미지만으로 탐지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래 예시가 그 예시에 해당하는데요. 요 예시들 보시면 요 빨간색으로 점선으로 된 부분들이 RGB 이미지고 요 초록색으로 점선한 부분은 다른 각도로 봤을 때 이미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같은 RGB 이미지가 취득되는 환경에서 요 점선친 부분, 요 부분만 봤을 때는 초코칩으로 인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각도로 해서 봤을 때는 실제로는 이제 빈 구멍,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실제로는 이상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만약 이렇게 빨간색 점선을 친 RGB 이미지 데이터만을 갖고 이상 영역을 탐지하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점선친 부분을 절대로 이상 영역으로 탐지할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각도나 혹은 이러한 깊이 정보를 담고 있는 3D 모달리티를 활용을 해야 한다 라는 주장으로 해당 태스크의 필요성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related work입니다. 네. 3D 어노멀리 디텍션 관련 연구들로는 크게 리컨스트럭션이나 메모리 뱅크 기반의 연구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첫 번째로 메모리 뱅크 기반 방식은 2D 피처 그리고 3D 피처를 각각 적재하거나 혹은 2D와 3D가 퓨전된 피처를 메모리 뱅크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연구들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 리컨스트럭션 기반 방식은 기존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에서는 RGB 이미지만을 복원하도록 학습이 되었다면 3D 어노멀리 디텍션에서는 RGB 이미지와 뎁스 이미지를 각각 신세사이즈해서 이를 복원하도록 학습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다양한 3D 어노멀리 디텍션 관련 연구들을 세미나를 진행했었고 오늘 제가 소개드릴 연구는 리컨스트럭션 기반의 3D 어노멀리 디텍션 연구인 CFM이라는 방법론입니다. 네, 그러면 우선 먼저 리컨스트럭션 기반의 어노멀리 디텍션 관련 연구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오토 인코더, 인페인팅, 그리고 디퓨전 등의 모델을 사용해서 인풋 이미지와 복원된 이미지 간의 차이로 이상 탐지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아키텍처는 드림이라는 대표적인 리컨스트럭션 기반 어노멀리 디텍션 연구인데 해당 방법론은 이제 비정상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상 데이터에 신세사이즈를 가하는 방식도 존재하였고 디퓨전 AD와 같은 디퓨전 기반의 어노멀리 디텍션 연구들은 랜덤 가우시안 노이즈를 인풋으로 해서 정상 이미지로 복원하도록 학습이 진행되는 리컨스트럭션 기반 연구입니다. 드림이든 디퓨전 AD든 이러한 리컨스트럭션 기반의 어노멀리 디텍션 연구들은 비정상 이미지는 정확하게 복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인풋 이미지와 복원된 이미지 간의 차이인 리컨스트럭션 에러로 이상 탐지를 일반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메모리 뱅크를 사용하게 되는 피처 인베딩 기반 연구들입니다. 피처 인베딩 기반 방법론들은 일반적인 패턴에 잘 학습된 프리텐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정상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한 다음 이상 탐지를 진행하는 방법론들을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처 인베딩을 사용하는 많은 방법론들이 메모리 뱅크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정상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특징을 메모리 뱅크에 저장하고 추론 시에는 입력 데이터에 대한 특징과 저장된 정상 특징과 비교해서 이상을 식별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있는 아키텍처는 패치코어라는 대표적인 메모리 뱅크를 활용하는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 관련 연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Deep Feature Reconstruction, 줄여서 DFR이라는 기반 방법론 또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딥 피처 리컨스트럭션이라는 방법론은 리컨스트럭션과 피처 인베딩이 결합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프리텐드 네트워크로부터 추출된 정상 피처를 오토 인코더와 같은 이런 모델들을 사용을 해서 피처를 리컨스트럭션 하도록 학습한다라는 점에서 리컨스트럭션과 피처 인베딩 방식이 결합된 형태다라고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컨스트럭션과 딥피처 리컨스트럭션의 차이를 보면은 리컨스트럭션은 인풋 정상 이미지를 복원하도록 학습이 진행되고 반대로 딥피처 리컨스트럭션은 텐서, 즉 정상 피처를 복원하도록 학습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게 되고 제가 오늘 소개드릴 CFM이라는 방법론이 이 딥피처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기반 방법론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오늘 소개할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기존 3D AD 연구들의 문제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리컨스트럭션 기반 방법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메모리 뱅크를 활용하고 있는 3D AD 연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메모리 뱅크를 활용하는 3D AD 연구들로는 백투 더 피처 그리고 M3DM이라는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먼저 백투 더 피처라는 방법론은 해당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3D 모달리티를 활용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3D 모달리티를 활용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 3D 모달리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4가지 퀘스천을 정하고 그 퀘스천에 대해서 결론 짓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하는 논문이고, 짧게 결과를 먼저 설명드려보자면 백투 더 피처 논문에서는 로테이션에 인베리언트한 피처 디스크리터를 3D 데이터에 적용하는 것이 이상치 탐지 성능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짓고 있고, 해당 방법론에서 이제 패치코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2D와 3D 정보를 콘캣해서 메모리 뱅크에 저장하였을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M3DM 같은 방법은 해당 방법도 당연하게 메모리 뱅크를 활용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제 2D 피처를 담게 되는 메모리 뱅크 하나, 그리고 3D 피처를 담게 되는 메모리 뱅크 하나, 그리고 이 M3DM이라는 방법론이 2D와 3D 간의 얼라이먼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2D와 3D 간의 얼라이먼트가 완료된 퓨전 피처를 담게 되는 메모리 뱅크 하나, 이렇게 3개의 메모리 뱅크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메모리 뱅크 기반의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앞선 메모리 뱅크 기반 방법론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3D AD뿐만 아니라 이미지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메모리 뱅크 기반 방법론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높은 메모리 저장 비용 그리고 느린 인퍼런스 속도를 문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나 M3DM 같은 방법론의 경우 3개의 메모리 뱅크를 운영하는 만큼 높은 메모리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한계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CFM이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CFM이라는 방법론은 정성 피처를 바탕으로 피처를 리컨스트럭션하는 딥피처 리컨스트럭션 기반의 3D AD 방법론이며, 구체적으로 2D 피처로 3D 피처를 예측하고 반대로 3D 피처로 2D 피처를 예측하는 크로스 모달 피처 매핑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선 언급되었던 문제점인 느린 인퍼런스 속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에서 샬로우 레이어만을 활용하는 레이어 프루닝 전략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입니다. 앞서 CFM이라는 방법론이 딥 피처 리컨스트럭션이라는 방법론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텐드 네트워크로부터 피처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FM에서는 이제 RGB와 포인트 클라우드 각각에 대해서 피처를 추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활용되는 프리텐드 네트워크로는
RGB에 대해서는 다이노,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포인트 MAE라는 백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백본은 기존 메모리뱅크 기반 방법론이었던 M3D과 동일한 백본 구성이며, 이제 각각 2D와 3D 피처가 같은 리사이즈 쉐입을 갖도록 인터폴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으로 얻어지는 최종 쉐입이 최종 단계에서는 뭐 224 by 224 by 768, 그리고 3D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224 by 224 그리고 1152라는 쉐입을 얻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쉐입을 얻기까지 진행되는 전처리 기법들, 이미지에 대해서는 리사이즈 그리고 인터폴레이션이 존재하고, 또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파디스트 포인트 샘플링 그리고 인터폴레이션, 뭐 또 2D 얼라인먼트 이런 기법들이 존재하는데, 이미지에 대해서는 리사이즈라고 인터폴레이션 하는 것이 익숙했더라면 3D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이 FPS라는 기법과 인터폴레이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FPS라는 기법과 3D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전처리 기법인 파디스트 포인트 샘플링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디스트 포인트 샘플링은 샘플링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일종의 다운 샘플링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풋 포인트 클라우드가 일반적으로 고차원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곧바로 샘플링 과정 없이 프리트엔드 네트워크로 입력이 될 경우 높은 코스트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3D 어노멀리 디텍션 연구들에서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룰 때 FPS라는 데이터셋을 적용해서 일종의 프리프로세스드 데이터셋을 일반적으로 학습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FPS라는 기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우선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 쉽게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 점들 중에서 대표되는 점들만 우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24개의 중심점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 점들 중에서 랜덤하게 우선 한 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이제 두 번째 점으로 채택을 하게 되고, 또 이 과정을 반복해서 이 두 번째 점을 중심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세 번째 점으로, 이렇게 가장 거리가 먼 점을 계속해서 선택을 해서 1024개가 될 때까지 계속 샘플링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farthest point 샘플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24개의 점들이 선택이 되었더라면 이제 1024개 점들을 중심으로 이제 1024개 점이 아닌 1024개 그룹으로 선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이 중심점이 선택이 됐더라면 이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32개 점들을 또 선택을 해서 이 점에서 가장 가까운 32개로 이루어진 그룹을 1024개만큼 또 선택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아웃풋 쉐입이 32개의 점을 갖고 있는 1024개의 그룹으로 샘플링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인터폴레이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FPS를 통해서 대표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 프리텐드 네트워크를 통과시켜 이제 1024 by 1152라는 쉐입의 피처를 얻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쉐입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쉐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적용할 때는 이미지와 유사하게 인터폴레이션이 진행되긴 하는데요.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인터폴레이션을 진행할 때는 가장 가까운 중심점을 K에게 선택해서 거리 기반 가중치로 인터폴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별도로 싣진 않았지만 실제로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인터폴레이션을 진행할 때 이제 인적값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이 기존 포인트 클라우드도 집어 넣어줘야 되고, 또 이제 요
피처들까지도 같이 집어 넣어줘서 각 점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피처들로 이제 피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요 인터폴레이션이 조금 특수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과정으로는 우선 기존 원본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각 포인트로부터 가장 가까운 중심점을 K개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중심점에 맞게 앞서 프리텐드 네트워크에서 피처들을 뽑았기 때문에 요만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피처들 그만큼 반영할 수 있도록 거리 기반 가중치로 피처를 인터폴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피처는 덜 반영되도록, 가까이 있는 피처는 더 많이 반영되도록 이 거리 기반 가중치로 인터폴레이션 한다는 점에서 이미지랑은 조금 다르게 이러한 방식으로 인터폴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앞서 프리텐드 네트워크를 통과하기 전, 그리고 프리텐드 네트워크를 통과한 후에 적용되는 전처리 기법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렸었더라면, 이번에는 프리텐드 네트워크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별한 전략인 레이어 프루닝이라는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CFM이라는 방법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앞서 메모리 뱅크 기반 방법론들은 인퍼런스 속도가 느리다라고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레이어 프루닝이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이어 프루닝이라는 전략은 인코더 내에 M개의 레이어 중 샬로우 레이어, 즉 얕은 레이어 L개만 채택하는 전략인데요. 예를 들어 트랜스포머 계열의 인코더를 활용할 경우 12개의 레이어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어 중 첫 번째 레이어 이후에 피처만을 사용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 프루닝이라는 워딩이 붙은 것 같은데요. 이로써 나머지 11개의 레이어는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인퍼런스 속도가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게 되고, 다만 직관적으로 12개의 레이어를 모두 활용하지 않는 만큼 한 개의 레이어만 활용했을 경우 성능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논문의 저자들은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컨텍스추얼한 정보만 증가할 뿐 몇 개의 샬로우 레이어로부터의 피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후 실험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충분히 성능 유지가 됨으로써 오히려 인퍼런스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논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해당 방법론의 핵심인 크로스 모달 피처 매핑이라는 전략입니다. 이 크로스 모달 피처 매핑이라는 전략은 크로스 모달이라는 워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2D 피처로 3D 피처를 예측을 하고 반대로 3D 피처로 2D 피처를 예측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피처 매핑 펑션은 간단한 MLP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각 i번째 픽셀 위치에 해당하는 다른 모달리티의 피처를 예측하도록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때 만약 특정 픽셀에 해당하는 3D 피처가 없을 경우 피처 값을 0으로 설정하여 처리를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주황색으로 표현한 부분들은 실제로 포인트 클라우드 상에서도 또 RGB 데이터 상에서도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빨간색 부분은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라이더 센서가 이제 촬영을 했을 때 이런 외곽 지역, 이런 빨간 부분은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0으로 설정하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크로스 모달 피처 매핑이라는 전략은 상당히 직관적이고 심플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3D 피처를 바탕으로 예측한 2D 피처가 기존의 RGB 이미지 피처와 유사해지도록, 반대로 2D 피처를 바탕으로 예측한 3D 피처가 기존 3D 피처랑 유사해지도록 학습이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이 크로스모달 피처 매핑이라는 전략을 도입하게 된 이유로는 다양한 이상치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네 가지 구성이 실제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다양한 이상치 유형 시나리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각 시나리오별로 어떠한 예시가 이에 해당하는지 한번 제가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는 RGB 데이터 상에서만 이상 유형을 식별할 수 있는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실제로 MBTEC 3D-AD 데이터셋 클래스 내에 존재하는 폼이라는 클래스인데요. 이 데이터는 이 부분만 이제 초록색으로 이상 유형이 존재할 뿐 구조적인 이상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비정상 RGB 이미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정상 3D 피처를 예측을 하게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정상 포인트 클라우드 피처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정상 2D 피처로 예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 2D 피처와 정상 2D 피처 간의 차이, 또 정상 3D 피처와 비정상 3D 피처 간의 차이로 이제 어노멀리 맵을 이후 이제 어그리게이션 과정에서 추합함으로써 이상 유형을 탐지할 수 있는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반대의 경우입니다. 즉, RGB 데이터 상에서는 탐지하기 어렵고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상에서는 이상 영역을 탐지하기 쉬운 케이스가 두 번째 시나리오에 해당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초코치 케이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비정상 영역이긴 하지만 RGB 이미지 데이터만으로는 정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 RGB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정상 3D 피처를 예측을 하게 되고, 다만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상에서는 확실히 비정상 3D 피처이기 때문에 비정상 2D 피처로 예측을 하게 되어서 이제 실제로 비정상 이미지이지만 이제 정상 2D 피처와 이제 비정상 2D 피처, 그리고 비정상 3D 피처와 정상 3D 피처 간의 차이로 또 어노멀리를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시나리오는 다소 특이한 상황인데요. 이는 모두 정상 피처이지만 학습 중 보지 못한 피처 조합일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 역시나 폼 클래스 같은 경우 이 봉우리 같은 부분이 검은색 부분으로 존재하는 게 특징입니다. 다만 이제 이 봉우리 부분에서는 이 봉우리 부분 RGB 패턴이 항상 이 플랫한 3D 쉐입과 매칭이 되고, 다만 이제 비정상 영역에서 이제 이 똑같이 봉우리 부분에 해당하는 RGB 패턴이 들어왔지만 이 플랫한 쉐입이 들어오지 않고 커브드한 이 3D 쉐입이 들어왔을 때 비정상 영역으로 탐지하는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자면 이렇게 검은색 RGB 패턴하고 이런 뭐 커브드한 3D 쉐입은 실제로 정상 데이터 내에 모두 존재하는 피처들입니다. 다만 이 검은색 RGB 패턴은 항상 플랫한 3D 쉐입과 대응되었었고, 이런 먼지 RGB 패턴은 항상 이런 커브드한 3D 쉐입에 대응이 됐었는데, 다만 이제 비정상 이미지가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검은색 RGB 패턴하고 이 커브드한 3D 쉐입과 조합으로 들어왔다 할 경우, 이 또한 크로스 모달 피처 매핑 전략으로 인해서 다르게 복원이 될 거기 때문에 어노멀리로 탐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크로스 모달 피처 매핑 전략의 한계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원투매니 매핑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2D 피처에 대응되는 3D 피처는 유니크해야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아래 예시를 보시면 먼지와 같은 RGB 패턴에 해당하는 3D 피처는 3개나 존재하는 등 원투매니 관계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잘못된 영역을 이상 영역으로 탐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제안하는 CFM은 RGB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의 백본으로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 원투매니 매핑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언급된 표현으로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제공하는 고도로 컨텍스트화된 2D 및 3D 특징을 활용해서 모달리티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원투매니 매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보다 예시와 함께 저자의 입장을 이해해 보자면 이렇게 붉은색 RGB 패턴이 들어오더라도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을 활용함에 따라
어텐션 메커니즘에 의해 검은색 패치에서 붉은색 패치로 변하는 이러한 주변 정보가 반영되어 있어서 항상 이렇게 커브드한 쉐입의 3D 피처에 대응돼서 원투맨이 문제점을 완화한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저자의 주장에 강하게 동의는 하지 않으며 보다 논문의 저자도 강력한 해결책이 아닌 만큼 안전하게 해당 원투맨이 매핑 문제점을 완화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그리게이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퍼런스 때는 각 픽셀 단위의 피처 차이로 어노말리 맵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각 픽셀 단위로 기존 피처와 예측된 피처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통해서 각각 프사이 2D와 프사이 3D를 계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프사이 3D와 프사이 2D를 이제 또 통합을 해서 최종 어노말리 맵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CFM에서는 프사이 2D와 프사이 3D를 픽셀와이즈 프로덕트에서 최종 어노말리 맵을 획득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논리적 엔드 연산처럼 동작하고 있으며 실제로 어느 한 영역에서만 어노말리 스코어가 높은 것이 아니라 프사이 2D와 프사이 3D, 즉 둘 다 이상 점수가 높아야 최종 이상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연산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experiment입니다. 네, 실험 세팅으로는 데이터셋으로는 엠비텍 3D AD 그리고 아이캔디즈 데이터셋을 활용하고 있고 매트릭으로는 이미지 ARC 그리고 픽셀 ARC 그리고 AUPRO를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CFM에서 활용하고 있는 백본 모델로는 M3DN과 동일하게 RGB는 다이노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는 포인트 MA 모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처 매핑 펑션으로는 3개의 리니어 레이어로 구성해서 각각 2D에서 3D를 예측할 때는 이런 유닛수를 가지도록 3D에서 2D를 예측할 때는 이런 유닛수를 가지도록 구성했다라고 하고 또 레이어 프루닝 전략에서는 첫 번째 레이어까지만 활용할 경우 hours tiny 그리고 네 번째 레이어까지 활용할 경우 hours small 여덟 번째 레이어까지 활용할 경우 hours m으로 해서 성능을 리포팅하였다고 합니다. 네, 먼저 엠비텍 3D AD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한 이미지 ARC 그리고 AUPRO 성능 결과입니다. 그 전에 앞서 3D AD 안에서 모든 이제 메인 테이블을 보통 보시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과 같은 구성으로 메인 테이블을 보통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메인 테이블을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3D 데이터만 활용했을 때 그리고 RGB만 활용했을 때 그리고 3D와 RGB를 동시에 활용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을 보통 보여주는 것이 메인 테이블 구성인데요. 제안하는 CFM이라는 방법론은 RGB와 3D 데이터를 모두 활용해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구성이 아닌 이 마지막 3D랑 RGB를 같이 활용했을 때 결과값만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에 따르면 기존 메모리뱅크 기반 방식인 백투더 피처와 M3DM 방식 대비 성능 개선을 기록함으로써 제한 방법론의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엠비텍 3D AD 데이터셋과 아이캔디즈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측정한 AUPRO 성능입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결과는 일반적으로 3D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고정해서 쓰이는 FPR 레이트가 0.3일 때 AUPR로 성능이었었는데요.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쓰이기 위해서는 더 낮은 펄스 포지티브가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FPR 레이트를 더 낮췄을 때 AUPRO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 기존 AUPRO 대비 성능 하락이 많이 발생하였지만 제한하는 CFM의 경우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엠비텍 3D AD 벤치마크가 아직 포화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멀티모달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상당한 개선 여지가 존재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퓨샷 환경에서의 실험 결과인데요. 일반적으로 퓨샷 세팅은 A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한 후 B 데이터셋의 일부 데이터만을 학습에 활용하는 세팅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미지 어노말리 디텍션에서의 흔히 쓰이는 퓨샷 세팅은 이렇게 몇 개의 이미지만을 학습에 활용하는 세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은 정상 이미지만을 학습에 활용하더라도 로버스트하게 잘 작동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양의 정상 이미지 데이터 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해당 실험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카테고리마다 5개, 10개, 50개의 이미지만을 랜덤하게 채택하여 이를 학습에 활용하고 있고 실험 결과 모든 지표에서 대부분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요 해당 실험 결과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5장의 이미지만으로 절대적으로 좋은 성능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다이노 그리고 포인트 MA라는 프리텐드 백본의 영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서 이제 언급되었던 문제점이 원투매니 매핑 문제점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인데요. 이렇게 원투매니 매핑 문제점이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투더피처나 ASD 방법론 대비 좋은 성능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N3DM과 동일한 프리텐드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는 근본적인 프리텐드 네트워크의 좋은 레프레젠테이션 생성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 제안하는 CFM의 성능 양상이 팩터 피처와 AST 대비 동일한 프리텐드 백본을 공유하고 있는 M3D인과 성능 양상이 대부분 비슷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프리텐드 네트워크가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좋은 성능을 기록한 것 같고 다만 동일한 세팅에서 M3DM 대비 성능 개선했다라는 점은 제안하는 CFM이라는 방법론에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입증은 된 것으로 동의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제안하는 CFM이라는 방법론이 인퍼런스 속도를 높이고자 레이어 프루닝이라는 전략을 제안한 만큼 프레임 레이트와 메모리 사용량에 있어서 우월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 기존 메모리 뱅크 방식인 팩터 더 피처 M3DM 대비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또 메모리 모두 효율적인 결과를 기록하였는데요. 특히나 M3DM의 경우 3개의 메모리 뱅크를 운용하는 만큼 메모리 사용량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제가 릴레이트 워크에서 따로 설명을 못 드렸지만 AST라는 방법은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반의 3D 관련 연구입니다. 그래서 AST와 아워스를 보시게 되면은 메모리 사용량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AST는 티처 모델로 노멀라이징 플로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트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통해서 프레임 레이트와 메모리 모두 효율적인 제한하는 방법론의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제안하는 CFM이라는 방법론에서 최종적으로 어노말리 맵을 산출하는 과정은 푸사이 2D와 푸사이 3D를 픽셀와이즈 프로덕트 하는 마치 논리적 연산인 AND 연산 방식으로 진행되는 어그리게이션 방식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ND 연산 방식의 어그리게이션 방법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일 어노말리 맵, 서메이션, 맥스카 기반과 비교했을 때 제안하는 AND 연산 방식의 어그리게이션 방법이 제일 우수한 결과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AND 연산으로 진행하는 이유로는 만약에 푸사이 2D가 특정 영역에 대해서 어노말리 스코어가 낮고 푸사이 3D가 해당 영역에 대해서 어노말리 스코어가 매우 높을 경우 이는 잘못 예측됐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줄여주기 위해서 푸사이 2D와 푸사이 3D 모두 어노말리 스코어가 높은 영역에 대해서만 최종 어노말리 맵으로 선택을 하는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잘못 예측된 영향을 줄여준 것이 아닌가라고도 추가적인 해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AND 연산 방식의 어그리게이션 펑션을 요 예시와 함께 이해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푸사이 2D와 푸사이 3D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푸사의 2D의 경우 이렇게 빨간색 실선 같은 부분이 실제 어노말리 영역인데 이렇게 어노말리 영역이 아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노말리 스코어가 높게 나왔을 경우 잘 예측된 푸사이 3D는 이 해당 영역의 경우 어노말리 스코어를 매우 낮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서메이션을 진행하거나 혹은 맥스값 기반으로 진행할 경우 이렇게 이상 영역이 아닌 부분도 어노말리 스코어가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제한하는 이제 픽셀와이즈 프로덕트로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영역을 이제 정상 영역으로 잘 잡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크로스모달 피처 매핑의 핵심인 크로스모달 매핑의 효과성을 확인해보는 어블리션 스터디입니다. 제한된 방법로는 이제 2D 피처로 3D 피처를 예측하고 3D 피처로 2D 피처를 예측하는 크로스모달 매핑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 효과성을 확인해보고자 인트라 모달리티 상황에서의 실험 결과와 비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트라 모달리티의 상황은 이제 2D 피처가 주어졌을 때 2D 피처를 예측하도록, 반대로 3D 피처가 주어졌을 때는 3D 피처를 예측하도록 진행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실험 결과는 당연하게도 크로스모달 상황에서 이제 크로스모달 매핑 전략과 제한된 어그리게이션 방식까지 적용했을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트라 모달리티 상황에서 성능이 낮았던 이유로는 앞선 초코칩 케이스와 동일하게 특정 모달리티에서만 탐지될 수 있는 어려운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3D 정보와 2D 정보 간에 이제 정보 교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능이 낮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쳐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CFM이라는 방법론은 정상 피처를 바탕으로 피처를 리컨스트럭션하는 딥 피처 리컨스트럭션 기반의 3D 어노멀리 디텍션 연구였습니다. 해당 방법론은 2D 피처로 3D 피처를 예측하고 반대로 3D 피처로 2D 피처를 예측하는 크로스모달 피처 매핑 전략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또 인퍼런스 속도를 높이고자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에서 샬로우 레이어만을 사용하는 레이어 프루닝 전략 또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는 해당 방법론이 꽤나 다양한 산업 현장 시나리오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고려한 피처 리컨스트럭션 기반의 3D AD 연구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인퍼런스 속도를 높이고자 레이어 프루닝을 적용하고 또 엄격한 FPR 허용 레이트 상황에서도 제일 높은 성능을 기록하는 등 보다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3D AD 연구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크로스모달 피처 매핑이라는 직관적인 네이밍에 맞춰서 단일 모달리티에서만 탐지가 가능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직관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향후 개인 연구에서도 이런 케이스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해당 전략이 좀 타당하다라고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